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오늘 썸네일이 좀 많이 자극적이죠? 일단 오로지 프린들만의 생각이고 이 영상은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 투자를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주식 투자 하나만으로 부자가 되는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식 유튜버 중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놈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블로거분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부자란 일을 안 해도 자산이 늘어나면 부자고요. 일을 해야 자산이 늘어나면 중산층, 일을 해도 자산이 그대로면 서민층, 일을 겁나 해도 자산이 줄면 빈곤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기준의 부자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심지어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력서에 그 흔한 멘트를 못 써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화목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8년 전에 회사 다니면서 신나게 놀 때 제 총 자산이 5천만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꽤 많긴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주식으로 번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자산을 주식으로 번 건 20%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가 올라서 자산을 이룬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주식 투자자보다 부동산 투자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이 작은 돈으로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을 사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주식을 샀는데 게임스탑처럼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전 세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본인 자산이 5천만원 미만인데 주식으로 100억 이상 벌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책이나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300만원으로 몇십억 벌었다.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많게 10,000명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단 10,000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71만 명. 계산하기 쉽게 5천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산이 5천만원 미만인데 주식으로 100억 이상 번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0.02%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부자 될 확률은 0.02%보다 낮은 겁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억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겁니다. 정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 투자만 선택한다면 분명 통계상 엄청 확률이 낮긴 합니다. 나는 다를 수 있는데? 나는 0.02% 안에 들어갈 자질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간혹 주식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주식으로 잘 벌고 계신가요?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통계상 수익 난 분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이 나면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지수 ETF보다 수익이 많으면 대박인 겁니다. 그럼 본인이 아니라 주위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으신가요? 0.02%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지만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제 주위에는 거의 못 봤거든요.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은 이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적으니 여러분 주위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있으면 이상합니다. 있으면 그분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목 모임이나 여러분 회사에서 아파트로 부자 됐다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제 주위에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 집을 구했는데 몇십억 됐다고. 마포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거 2018년에 13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호가가 32억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버블 아냐? 근데 광교에는 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억에 분양했는데요. 지금 호가가 38억입니다. 여기 위치를 이렇게 줄여보면 서울에서 꽤 멀죠? 근데 38억입니다. 그럼 이 마포 아파트가 비싸 보이시나요? 제 친구가 주식을 엄청 잘하는데요. 한 10억 정도 굴리는데 연수익률이 10에서 20%가 되니 기회비용 때문에 아파트를 안 산 겁니다. 계속 떨어지면 산다고. 근데 최근에 광교 이 호가 보고 넋이 나갔어요. 10억이나 있는 놈이 자기 벼락거지 된 것 같다고. 일단 요새 회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일이 많아서 고단해도 늘 싱글벙글입니다. 뭐 저도 요새 아무리 악플 달고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그냥 그래요.
안쓰럽고 저분 어디 가서 악플 달다 욕 드시진 않는지 걱정도 되고 그냥 화가 나면 프린드 TV 와서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다셔도 됩니다. 요새 제가 싱글벙글이라 괜찮습니다. 앵프로맥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건 제값을 다 받고 어떤 건 묶음더리로 반값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제값을 받는 건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이고 반값을 받는 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값을 못 받는 반값 초코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 30대가 수도권 아파트를 구한다는 건 최악의 시점입니다. 왜냐면 수도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떨어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아도 더 오를까봐 불안하고 그렇다고 지금 무리해서 막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해도 갑자기 기준금리 올리고 외부 충격으로 예전처럼 폭락하고 떨어질까봐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사이에 아파트는 하루에 몇 억씩 더 오르고 있고 최악이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동산만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집이 없고 구할 여력이 있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돈도 없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받을 것도 없는데 몇십억 하는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왜 비싸고 좋은 서울을 노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노려야지 터무니없게 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살고 싶어하는 친구한테 이번에 동탄에 괜찮은 거 분양하는데 청약 한번 넣어봐 라고 했더니 저는 동탄 살기 싫은데요? 그리고 계약금 내기도 빠듯해요 라고 말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빠듯하다는 건 낼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암튼 그리고 이번에 세종에 또 좋은 거 나와서 세종에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건 실거주 요건도 없고 당해 50에 전국에서 지원 가능하니 한번 넣어봐 라고 했더니 약간 언짢은 톤으로 저는 서울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넣는다고 돼요? 확신하세요? 그런 헛된 꿈 꾸고 싶지 않고요. 저는 부동산 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포 행복주택 근처 전세 9억인데 15년 동안 3.5억에 살 수 있는 거 모르시죠? 저는 이런 장기 전세 들어가서 살려고요. 라고 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부동산은 투기다. 근데 주식은 건전한 투자다. 오로지 주식만이 내 살 길.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런 앵프라맹스를 가지고 계시면 반값 초코파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본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부터 먼저 사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그때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청약 나오는 거 있으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분 거주 근처에 당첨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아마 주식 투자도 마음 편히 하실 겁니다. 집으로 안정감이 생기면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마음 편히 투자하실 겁니다. 시장지수 ETF에 투자하면 우상향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마음 편히 투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투자에 쌓이기 시작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됐고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좋은 직장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너무 올려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동탄은 싫어요. 세종시는 아는 사람이 1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전 착하니 남들이 다 알고 쉽고 편한 것만 해서 운이 좋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사정상 노력은 하기 싫어요. 안 되는 건 남 탓이고요. 잘 되는 건 다 제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착한데 그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으니 보상을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자꾸 핑계대는 사람은 앵프로맥스. 미세한 차이를 절대 못 줄일 겁니다. 회사에서도 제일 최악인 아랫사람은 핑계대는 후임입니다. 뭐 시키면 핑계가 망가진 애들은 항상 실수하고 뒤처져요. 근데 시키면 그냥 묵묵히 잘하는 후임은 투자도 엄청 잘합니다. 아마 회사나 모임에서 주위에 잘 나가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슷하실 겁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는 분이 소수먼키, 슈카월드, 3프로, 내일은 투자왕, 멘탈이 전부다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자산이 5천만원 미만인데
여기 있는 채널과 제 채널만 열심히 보고 주식 투자만 하시면 미세한 차이를 못 줄일 겁니다. 왜냐면 통계적으로 0.02%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능도 저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갑니다. 분명 가능한 분도 있을 거예요. 주식 동물적 감각을 타고난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주식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빨리 대체 투자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본인 명의 아파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도권 아파트 투자가 안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UBS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로 봤을 때 서울은 현재 엄청나게 버블입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거의 홍콩급 버블입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떨어지나요? 홍콩은 몇 년째 UBS 버블 지수의 버블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홍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 버블인데도 계속 오르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부동산 리스크와 그럼에도 왜 수도권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만 해라가 아니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M+X를 줄이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모든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느덧 7월이 다 가고 8월이 시작됐는데요. 여전히 덥긴 하지만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